여러분 혹시 앵무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뉴질랜드에 사는 아주 특별한 앵무새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말이죠. 거의 멸종 직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돌아온 이 새의 아주 드라마틱한 생존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를 가졌지만 나는 법을 잊어버린 앵무새. 이런 새를 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나 독특한 새가 왜 사라질 뻔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노력들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그럼 먼저 이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아주 이상하면서도 또 그래서 더 경이로운 새, 카카포는 대체 어떤 친구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카카포고요. 별명이 올빼미 앵무새예요. 왜냐면 딱 보시면 얼굴이 올빼미처럼 동그랗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카카포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앵무새라는 점, 그리고 수명이 무려 100년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카카포의 독특함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날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나무를 엄청 잘 타고요. 식단은 또 완벽한 채식주의자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고 먹이가 진짜 풍부해야만 번식을 하는 뭐랄까 좀 까다로운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요, 바로 이런 습성들 속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암컷이 혼자서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본다는 점이에요. 이러다 보니 둥지에 있는 알이나 어린 새끼들이 포식자들의 공격에 그냥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위험했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카카포에겐 그들만의 낙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카카포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됐는지 그 위협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은 카카포에게는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협할 천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수많은 카카포들이 숲속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은 정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약 700년 전 폴리네시아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데려온 개와 쥐들. 이게 날지 못하는 카카포에게는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러다 1800년대에 유럽인들까지 들어오면서 숲은 마구 파괴되고 고양이나 담비처럼 훨씬 더 위협적인 포식자들까지 나타났죠. 심지어 1894년에는 카카포를 구하려고 포식자 없는 섬으로 옮겨놨는데 글쎄 그 안전지대에 담비가 들어오면서 첫 구조 시도마저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종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 벼랑 끝에 섰던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수세기 동안 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1900년대 중반쯤에는 카카포라는 새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힐 지경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정말 외딴 곳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걸 한번 보세요. 1949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무려 60번이 넘게 탐사팀을 꾸려서 찾아 나섰는데 번식을 할 수 있는 암컷을 단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컷만 남아서는 종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년 가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던 암컷의 수, 0.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당시 카카포가 마주했던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라키우라라는 섬에서 작은 무리가 드디어 발견된 거예요. 아, 이제 희망이 생기는구나 했는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야생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남은 소중한 생존자들마저 계속해서 사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1995년이 됐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 남아있던 카카포의 총 개체수가 몇 마리였을까요? 네, 바로 51마리, 단 51마리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멸종까지 정말 딱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이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인간의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됩니다. 1996년 바로 이 해가 카카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딱 51마리 남은 이 위기 상황에서 카카포 회복 계획이라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모든 걸 건 구조작전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이 계획의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카카포가 사는 섬에 있는 쥐, 고양이 같은 포식자들을 아예 싹 다 없애서 완벽하게 안전한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였고요. 둘째는 어른 새들한테 특별 영양식을 충분히 줘서 번식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혹시라도 약하게 태어난 새끼가 있으면 사람이 직접 데려다 키워서 생존율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리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995년에 단 51마리에 불과했던 카카포가 2020년에는 21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반등, 이것이야말로 이 회복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우 51마리에서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고요. 또 수가 늘어난 만큼 이 카카포들이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안전한 집을 더 많이 찾아줘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겠죠. 결국 카카포의 이야기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역경을 이겨낸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한 종을 이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우리 인간이었고 또 그들을 기적처럼 다시 구해낸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이었으니까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앵무새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진짜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